약간의 기력이 돌아오자마자 맡고 있던 링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가게로 가서 술을 사서 병째 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우상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중순경 저는 지방의 어느 섬에서 김양식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김 채취를 하고 나면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채취를 해서 수매를 하기 위해 육지에 있는 선착장에 배를 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가 지나쳤는지 깨어보니 택시를 타고 목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는 바다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5년 이혼을 하고서 술에 취해 찾아간 목포에서 바다 생활을 시작한 게 어언 16년째였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바다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저는 모텔을 잡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거리로 나와 택시를 타고 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3번씩이나 쉬면서 간신히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모처에 얻어놓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오랫동안 비워놓아 먹을 것도 없고 싸늘하기만 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자퇴하면서 잘 살겠노라 큰소리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가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는 복숭아뼈 바로 위쪽이 부러져 있었고 제 마음은 온통 난도질당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희망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일해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술을 마시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내게는 어머니나 누나도 매형도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곁에는 술만이 남아 저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 새들어 살고 있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 점점 제 몸은 술조차도 마시기 힘든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수중에는 술을 더 마실 돈은 남아있는데 도저히 술을 더 마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9로 전화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저는 더 술을 마실 힘이 남아있는지 제 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과연 내가 가게까지 걸어가서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약간의 기력이 돌아오자마자 맡고 있던 링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가게로 가서 술을 사서 병째 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검은 봉지에 술병을 담고 걷다 마시다 걷다 마시다를 반복하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죽기 전까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집안의 내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땐 어김없이 제 손엔 소주 5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 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찾아올 리 없지만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술과 사랑을 나누며 죽음을 향한 한 발짝 두 발짝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또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듯이 응급실에서 링거를 뽑고 술을 마시기 위해 나오던 중 갑자기 매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계신 매형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매형께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제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놀라 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서 매형에게 저를 입원시킬 알코올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도 마시고 싶은 술도 마시지 못하고 저는 모처에 있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아무리 만류하셔도 기어코 제 고집대로 술을 마시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께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매형께서 부른 구급차에 실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 신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힘의 보살핌 속에서 제가 처한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정한 형님의 도움으로 단주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전 세계가 인정한 단주 모임인 AA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날 무렵 AA 모임의 회복 프로그램인 12단계 중에서 4단계, 즉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너무 거칠고 강합니다. 부드럽게 자신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하고 싶었던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다. 적당히 강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하다면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사실 이 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앞으로의 단주를 향한 나의 각오였습니다. 치료진과 환우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닫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단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에서 알게 된 AA 모임과
알코올 중독 관리센터. 그래, 어디든 가보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비참해선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이후에 먼저 부러진 채로 10여 년 동안 고통받았던 다리를 수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죽음 직전에서 건져내신 위대하신 힘을 믿게 되었고 저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 알코올 중독 관리센터에 등록을 하고 센터의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한 걸음씩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를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 저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면서 점차적으로 우울 증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AA 단주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가는 멤버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치유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술을 병째로 마시며 죽음으로 달려가던 제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함없이 계속 노력한다면 그 기적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힘과 희망을 선물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